이전 강의에 이어서 기본적인 법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례는요, 선과 막대 그래프와 기본적인 개념 같습니다. 하지만 설정해주는 그 같은 그 값에 대한 부분, 특히나 메서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이 그래프에서는 이 법례 부분은 X축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이 법례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례를 출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프가 하나인 경우에는 뭐 그 선에 대한 부분이 명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법례를 둘 필요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법례를 우리가 숨겨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도 전부 그 편집기에서 셋업을 하든가 아니면 코드에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모르면은 이게 찾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제 찾아서 셋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이 부분을 제가 실행을 시키면은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법례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례를 이제 숨겨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나오듯이 차트 1의 시리즈에, 그렇죠, 그 다음에 is visible in legen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값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은요, 우리가 편집기를 보시면은 true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줘라? false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요, 여기서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속성에서 시리즈로 가죠. 시리즈로 가고, 시리즈에 보면은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 법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값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true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false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이 법례도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략된 법례가 생략된 파이 그래프를 출력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코드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 이거를 다시 true로 제가 해놓고요. 자, 이렇게 값을 넣은 후에 차트 1의 시리즈, 시리즈 0에 그 다음에 is legend, 그쵸, 있죠. 여기서 이것을 뭘로 해라? false로, 그쵸,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통해서도 코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법례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집기에 내용이 있으면은 코드에도 있고, 코드로서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편집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편집기로 100%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코드겠죠. 하지만 편집기에서도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례 위치 설정과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법례는요, 항상 오른쪽에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법례를 끌어당겨서 밑에 하단에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어딜 찾아봐야 된다? 떡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차트 레전드 더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어디 있다? 시리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레전드에 붙어 있죠. 그 레전드에 붙어 있고, 또 이 레전드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차트라는 곳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차트 1의 레전드에, 그 다음에 더킹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버텀을 할 것인지 뭐 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결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내용을 쫙 보여주니까요, 점을 찍어서 마지막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편집기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코드로 한번 볼게요. 법례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그렇죠, 1에요. 그 다음에 레전드 쓰죠.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것을 하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되, 그 다음에 뭡니까? 더킹이라 했죠. 예, 더킹이 있습니다. 하고, 는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같은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해준다? 점 찍어주고, 그래서 점 찍는 것부터 밑에 하단 내릴게요.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네. 여기 나오듯이 점 찍어주고, 버튼이면 버튼. 레프트는 레프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밑에다가 할 거니까, 버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레전드가, 범례가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 그 레전드 범례가 쭉 나열되는데요. 기본으로는 레프트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대부분 중앙 정렬을 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중앙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이 정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요거 한번 안 봤죠?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코드에서요.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차트 1에, 그 다음에, 레전드죠. 레전드스에, 그 다음에 0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그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는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얼라이먼트스,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렬로 되어 있죠. 가운데 이렇게 모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쭉 잡아 당겨 볼게요. 중앙 정렬이 확실히 되나? 쭉 돼 있죠. 그렇죠? 예, 항상 중앙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요. 여기도 나오듯이 차트에 보면 레전드스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편집기에서 본다면요. 쭉 보면 레전드스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얼라이먼트. 그쵸?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뭘로 한다? 뭘로 바꾼다? 중앙 정렬로. 요거를 센터. 그쵸? 중앙 정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할 때 더킹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버텀을 할 거다, 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버텀을 하겠다. 이번에 위로 올려볼까요? 탑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요 코드는 이제 제가 쭉 한번 지워줘 볼게요. 예.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제가 실행을 하니까 위에 중앙 정렬이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이게 화면 작성인가? 예, 이렇게 이렇게 중앙 정렬된 파이 그래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레이블 입력을 할 때 요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퍼센트에 대한, 즉 백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P0, P1 해서 소수점 있는, 그 다음에 소수점이 없는 그런 형태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우리가 선으로 이제 출력을 할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레이블은 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부의 선으로 빼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모양도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즈에 파이 레이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사이드로만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빠져 있고 그게 레이블에 나온 내용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그 파일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편집기에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랜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03, 2004에서 2.7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리즈의 라벨 이렇게 레이블 돼 있죠. 그래서 샵 퍼센트 그 다음에 P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P0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리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파이의 레이블 스타일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요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굵기를 보돌 위스에서 1 넣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라 뭘로? 블랙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5개의 파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넣듯이 그대로 넣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실제 범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례에 해당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 요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예,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예쁘죠? 예, 보면은 물론 뭐 요거는 사이즈를 조금 맞춰줘야 되겠지만 예.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예쁜 그 파이가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단에, 그렇죠. 요 하단에 이렇게 몇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14년도에 뭔지 모르겠는 아무튼 뭐 21%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소스 코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무엇으로 된다? 바로 편집기에서 되죠. 그래서 편집기에 요 내용이 있나 없나 그것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 레이블 스타일을 편집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속성에서요, 여러분들 시리즈, 그렇죠? 시리즈를 찾습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시리즈에 보면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파이 스타일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스타일, 파이 그 레이블 스타일이 있죠. 여기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엇으로 바꿔라?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바꿔라. 그 다음에 그 선에 대한 굵기를 우리가 변형을 시켜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선에 대한 굵기는요, 전체적인 그 원 간선, 외곽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나온 선까지도 다 영향을 주는데요. 자, 요 선에 대한 부분들은 쭉 내려가시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border width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1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서 뭐 색상을 뭐 다른 뭐 빨간색을 바꾸겠다 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외곽선이 이렇게 원을 둘러싼 그런 형태의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붙어 있는지 그걸 잘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범례하고 이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해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텐데요.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다 간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것도, 때로는 뒤에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알아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만을 이용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add x, y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x는 뭡니까? 바로 범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y는 뭡니까? 실제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할 때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셋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 소스에다가 지금 요 add x, y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x, y를 이용해서 레전드와 범례를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소스, 그것을 약간 수정한 건데요. 자, 랜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분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폼은 이렇게 돌렸고요. 그 다음에 add xy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뭡니까? 레전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것이 x축, 여기시 y축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dd xy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끝나면은 그 동영상을 멈춰 놓고요, 코드를 한번 직접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의 고급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파이 그래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필히 알으셔야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냥 똑같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요,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있고요. 그래서 레이블 안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범례를 잘 보세요. 범례에 보면은 몇 %인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백분율과 실제값과 연도가, 그렇죠?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한눈에 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백분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의 하나의 응용 부분이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례에서 지금 요와 같이 일반적인 범례하고 그 다음 백분율을 같이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한 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만 알면은 요런 식의 또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가 범례의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례 및 백분율 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요 부분, 레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이 백분율과 범례에 대한 명칭을 같이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면은 레전드 텍스트에다가 그 식을 우리가 명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식을 명시해 주냐면요, 여기다 샵 VAL X, 즉 value X겠죠. 그래서 X, 그렇죠? X의 값을 출력하자. 즉 X에는 연도의 값이 있기에 연도의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갈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지금 뭘로 구분합니까? 샵으로 구분하고 있죠. 예, 샵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값과 요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었습니까? 요 갈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렇죠? 갈로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붙여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하단에 하겠다 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앞에서는 요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이게 소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28.5%, 23.0%, 21.2%, 15.2, 12.1 이런 식으로 소트가 되어 있죠. 즉 뭡니까? 내림차순으로, 그렇죠? 쭉 이렇게 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 파이그래프의 메서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어디 붙어 있냐면요, 요건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코드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에, 그렇죠? 데이터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잘 메모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동안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여기서부터 쭉 길죠. 여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descending, ascending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마지막에 시리즈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은 이제 그 값에 의해서 그 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그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메모 잘 해주세요. 요거 메모를 잘 해두시는가, 캡처를 해서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스 볼게요. 자, 지금 범례 부분에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링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와 같이 레전드 텍스트에서 이런 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요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집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레이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이블 해놓고 여기는 뭡니까? 아하, 요거 value y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 레이블에는 y 값을 출력하자
라고 해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잘 보세요. X가 있으면은 뭐 Y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문 포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add XY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버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데이터 매니플레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소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엄청나게 길죠. 이걸 다 타이핑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소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갈로를 탁 치게 되면 이미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 쳐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쭉 잡당겨서 여기에서 여기서 점 찍어주면은 어센딩을 할 건지, 그렇죠? 점 찍으면 어센딩을 할 건지 디센딩을 할 건지 요것만 이제 결정해 주면 되죠. 난 디센딩을 할 거다라고 해주고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 그렇죠? 이 그 차트에 대한 시리즈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코드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하니까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이 현재 레이블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28.5%, 23.0, 21.2%에서 쭉 소트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뭐 17년도 해서 쭉 그 연도에 대한 범례 명칭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 속성도 그 편집기에, 시리즈의 편집기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프로퍼티에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용자 지정 속성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속성들을 또 설정해서 또 파이 그래프를 또 좀 더 모양나게, 그렇죠?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쭉 세어보니까 한 70여 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뭐 더 추가될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70여 가지를 다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몇몇 가지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MSDN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MSDN, 그렇죠? MSDN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SDN 쭉 내려가시게 되면 뭐 단원 내용 나오죠. 쭉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래프, 물론 뭐 파이 그래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찾아보시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MSDN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한글화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도 편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요,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속성을 세팅해서 조금 좀 다르게 한번 파이 그래프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시리즈, 그렇죠? 시리즈에 또는 데이터 포인트에 있는 커스텀 프로퍼티의 속성에 우리가 셋업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is 뭐 커스텀 프로퍼티 set, 뭐 set 커스텀 프로퍼티 이런 메서드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은 굳이 코드를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냥 시리즈 편집기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다 설정해서 그냥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 지정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 70여 가지 중에서 파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원 안에 뭐 0.1%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기타 항목으로 빼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 요 사용자 지정 속성 중에 요 3가지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미 범위의 값을 기타 항목으로 묶어 출력하는 속성.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collected threshol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임계값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custom property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속성 안에, 편집기 속성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임계값 설정에서 내가 만약에 30% 미만, 또는 30 미만의 값을 이제 내가 기타 항목으로 뽑아서 또 그것을 별도의 조각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때 임계값을 설정해 준 부분이 바로 속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셋업을 하는 파이 안에 들어가는 그 값들을 퍼센테이지를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타 항목으로 모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익스플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거 저렇게 쪼개진 항목으로 기타 항목을 쭉 빼서 기타인 것을 나타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할 때는 이제 true,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요것도 전부 다 편집기에 있기 때문에 편집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코드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코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편집기를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에서요, 여기 저는 데이터에서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미만의 그 값을 보면은 요 15죠. 그 다음에 25. 그렇죠. 그래서 40, 그 다음에 10이기 때문에 50이죠. 그래서 총 50이라는 값을 기타 항목으로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지금 여기와 같이 어떻습니까? 50이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범례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타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 외에 또 나는 코드로 넣고 싶을 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요. 자, 복잡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인덱서 형태로 해서 쭉 넣어주도록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편집기에서 그런 항목도 잘 알고 있다가 그냥 셋업을 해준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true, 그 다음에 30은 30, 그 다음에 대입할 때는 전부 다 문자 열 형태로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백분율로 하지 않겠다 해서 false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와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코드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을 그래프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3D는 아니고 2D는 아닌데 그 중간, 그래서 보통 보면 2.5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요, 간단한 셋업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커스텀 프로퍼티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커스텀 프로퍼티에 가면요, 여기 파이 드로잉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 부분을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기에다가 요 속성을 셋업을 해서 실제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속성에서요,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 그쵸? 시리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여기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요, 파이 드로잉 스타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쵸? 요거 되어 있죠. 조금 더 확대, 조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소프트 에디지에서, 엣지에서 요거를 제가 실행하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방금 보셨던 여기 그 파이 드로우 스타일에서 이번에는 요 스타일로 제가 명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행을 하면은 요런, 그렇죠? 2.5D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출력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도넛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나 도넛이 비슷한데요. 아무튼 구멍 하나 더 뚫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D 파이 그래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할 때 보면은 뭐 이런 파이 그래프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요것은 어디 붙어 있는지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은 차트 에어리어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어리어 3D 스타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것을 true로만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파이의 3D는요, 차트 에어리어죠. 거기서 컬렉션에서 들어가서 여기 컬렉션 편집기에서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어리어 3D 스타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폴스 돼 있어요. 기본 값이요. 그래서 이것을 true로 여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쫙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뭐, 그냥 뽀대가 나죠. 그쵸? 이런 거 하나 그냥, 필요에 따라서 폼 위에 딱 올려 넣어준다고 하면은, 폼이 확 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편집기에서 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도 전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편집기에서 해준 것이 또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파이 그래프, 어떻게 잘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UI를 하실 때는 그거 해놓고 정지해놓고 코딩해보고, 정지해놓고 코딩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메모도 해보시고요. 정리도 하시면서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이 UI 프로그램, 특히나 이 파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것을 다 찾아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메모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그래프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